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내년 주도주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 전장 부품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전장 부품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전장 부품 자료집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부품주들 총정리 현재 지금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해드렸습니다. 이거 관련된 종목들까지 100%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금 뭐 촬영일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인데 오늘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안 열렸죠. 어제 이제 거래일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내내 빠지더니 정말 마지막 거래일까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없이 투매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다수 발견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현재 대폭락 이후에 결국은 증시가 강력한 반등을 보여줄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폭락을 하자마자 최저점에서 지금 12월 달 동안 긁어 모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배 정도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때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역성장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해석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증시의 호재냐 아니면 악재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호재가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호재가 맞기는 한데 지금 결국에 내년 기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연준의 중요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이제 통제를 하는 것에 중국이 회방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나 소비 물가 가격들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년에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에 뭐다? 얘 때문에 중국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이 또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증시에 지금 호재냐 악재냐 이게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증시 같은 경우도 현재 등락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도 결국에 내년에 경기 침체 확률은 100%인데 경기 침체 과정에 있어서 애지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없는 살림 속에서도 고성장을 기록할 섹터에다가 수급을 집중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겠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새로운 트렌드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관련된 내용들 종목들까지 오늘 짚어 드릴 거예요. 지금 내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테슬라 악재 말고 슈퍼 사이클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 너무너무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슈퍼 사이클에 있어서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인제 뭐 본사들만 있고 이런 생산 공장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다가 이제 놓고 여기서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싸니까 아시아에다가 놓고 인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 제조업 공장들을 생산 공장들을 미국에다가 다시 돌려오고 있는 리쇼어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정말 괜찮은 일자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 포함해서 최악의 고용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인제 살짝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지금 실업수당 최저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없다. 여전히 지금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최저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보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증시의 방향성의 핵심은 결국에 금리고 이 금리의 방향성의 핵심도 역시나 인플레이션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보다 꽤 많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 GDP 0.9%, 2023년 8월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서 침체 확률은 100% 이상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지금 1월 이후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전 폐기 수순으로서 이때 이후로 상반기 내내 정책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중반 이후로 해 가지고 중국이 경제 활동을 완전히 재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석유 같은 이런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들이 최대 20%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결국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신호가 중요한데,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경제 활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유 같은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중반 이후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닥을 찍기는 찍는데, 이 중반 이후부터 중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 올라가는 방향성이 현재 지금 보다 최악의 경우의 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제시를 하는 5%에서 7% 정도, 이게 지금 현재 대표적인 매파인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지금 언급을 한 내용이죠. 5% 7% 최종금리 상단까지 7%까지 최고점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6%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이렇게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겨울 동안 내내 이제 상황의 진정이 없이 국지전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결국에 뭐 예전에 히틀러가 러시아의 진격을 막았었던 것도 러시아의 군대가 아니라 그런 겨울철에 혹독한 러시아의 환경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늪지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추워서 전진 같은 경우도, 보급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단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맞대고 국지전으로서 굉장히 소강 상태 수준으로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올해 내내 진행이 되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맷집이 생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유럽의 에너지 안보 위기 같은 경우는 점차 완화가 될 것이고요. 러시아 가스 상당 부분은 대체 추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전쟁 재개 이후에는 러시아도 전열을 정비를 해서 속수무책 밀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전쟁 과정에 있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일단 소강 상태가 필요했는데, 결국에 겨울을 지나가게 되면서 다시 인제 신규 병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충이 되고, 그러면서 인제 이 보급로 같은 경우도 다시 정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내내 밀렸었던 러시아군이 다시 한번 이제 힘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국경이 잘 바뀌지가 않는, 이런 인제 속수무책 밀리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직접 타격 같은 경우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중국발 승객 50% 양성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입국 제한을 안 걸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다른 산업들이 없는 뭐 몇몇의 관광 위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발 승객이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 승객 검사를 했더니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는 없다. 그래도 50% 이상이 발병이 됐단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많은 코로나 확진자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 중국 코로나 확산의 공포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증시에 추가적인 악재로서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중국 정부는 일단 방향성을 완화 쪽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
잡았기 때문에 뚝심 있게 물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막 몇백만 명씩 감염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치 발표를 인제 중단을 했죠. 결국에 지금 최고점을 찍고 나 가지고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중국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월가 같은 경우는 내년 증시 전망에 있어서 방금 보셨었던 너무 많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랫동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증시의 거품이 빠지고 있었는데 내년에 전 세계 경기 침체는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충분히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증시가 선반영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본다라고 했을 때 더 빠져야 되는가 이게 지금 의견이 분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중국발 소비 진작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증시가 올라가도 1년 내내 고금리 이겨낼 수가 있는 고성장 섹터에다가 수급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실물 경제 2 분기 최저점 예상 다수입니다. 보통 주식 시장이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선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 추가적인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최저점에 위치를 하고 있다. 강력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슬슬 활동을 하셔도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테슬라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와주다 보니까 폭락이 나왔죠. 지금 현재 테슬라 악재 같은 경우는 우리 주가에 선반영이 충분히 됐습니다.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보통 선수주 후 증설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올해 내내 터져 나왔었던 증설 이슈에 지금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합작 공장 이슈가 다수였죠. 그 합작 공장 같은 경우는 합작 공장에서 나오는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말고 다른 공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수요 둔화와 사실 배터리 3 사의 매출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수요 둔화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기적인 내용이어서 미래 매출에 이 주가에 이 지금 기업들의 가치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과하게 테슬라 때문에 이 우려가 되고 있는 재고 관리 비용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번에 충분히 선반영이 되어 있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증설 자금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수십 수백조 원을 퍼부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2차 전지 업계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용평가 회사들에서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너네 자금 관리 똑바로 해라. 신용도 떨어뜨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를 나설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 셀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이. 결국에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법인을 보통 설립을 하고 있어요. 이 합작법인은 우선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합작법인이 공장이 100 조짜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50 조씩 보통 5대 5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합작법인 완성차 업체로서 100% 가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돈 투자 같은 경우도 합작법인 쪽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프로모션을 좀 줘야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 배터리 수익성을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게 되면서 캐파 같은 경우는 폭풍 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은 반반 나뉘어지던가 이렇게 배터리 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배터리 수익성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2차 전지 업계가 이 합작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역내 생산 루트를 확보를 하지 못한 양극재 등등의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의 직격탄입니다. 대신에 미국 역내 생산 루트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은 내년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내에서도 수익성 한계를 띠고 있는 일부 종목 외에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 얼티엄 셀즈 노조가 결국에 설립이 됐어요. 이 노조 설립을 늦추기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제네럴모터스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 최초로 설립이 된
노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조가 첫 임단협에서 현재 지금 시간당 $10 중반에서 $20 중반 되는 임금을 $32 시급 4만 원 수준으로 최대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방안입니다. 지금 이번에 노사 협상 결과가 잘못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현재 노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대규모 증설을 이제서야 미국 대규모 증설을 이제서야 시작을 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성에 물음표가 달려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임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데 이걸 2배 이상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성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위한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10년 이상 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한 아시아 업체들의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기술력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폭발을 하고 있는 이 증설 투자 상황에서 유일하게 뭐가 유지가 되냐, 이 수익성이 유일하게 유지가 되는 섹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장비 쪽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셀 5%에서 10%, 요 정도밖에 영업이익률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양극재는 한 7%에서 12%,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20% 이상 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매출 같은 경우는 셀이 가장 높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장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대비해서 TSMC, 비메모리 쪽의 TSMC라고 하던가 휴대폰,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애플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밸류가 좀 낮고요. 그러면서 전체로 또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밸류가 좀 이제 뭐 높을 수도 있겠는데 애플과 TSMC가 고밸류를 받으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지금 고밸류의 원인은 결국에 지배력, 수익성, 업황에 둔감하다라는 점. 그럼 지금 이 부분을 2차 전지에 현재 본다라고 했을 때 국내 2차 전지 업계는 지배력이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셀 업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업황에 둔감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 2차 전지 장비 쪽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셀 입장에서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비 업계 같은 경우는 업황에 수주 사이클에 해당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업황에 민감합니다. 대신에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투자가 장비 쪽에서는 힘들겠지만 사이클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증설 투자가 폭발하는 시기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압도적인 수익성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미래컴퍼니가 2017년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슈퍼사이클이 나오게 되면서 증설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슈퍼사이클이 나와주게 되면서 매출은 2배 이상 점프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6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7%에서 20%까지 오르게 되면서 주가가 1500% 1년 만에 대세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3년 가동을 위해서 신공장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2021년부터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00기가와트 정도 분량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330기가와트시 가동을 위해서 지금부터 2년 정도 동안에 200기가와트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현재 캐파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10년 이상 동안 투자를 해왔었던 전체 투자 금액의 3배 이상을 2년 안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게 되면서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많은 배터리 라인들을 미국에다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기서 들어가는 장비 하나하나가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띠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관련된 장비 업체들 차세대 배터리 장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주가 모멘텀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I텍입니다. 2차 전지와 수소 전지, 전극용 부품 업체고요. 슬롯 다이 제작과 리페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런 미세 도포 기술력을 토대로 차세대 전극 코팅 장비로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스타트 업체 그리너지와 차세대 건식 전극 공정 장비 개발을 협력을 했고요. 이 건식 전극 공정 장비로 배터리 양산에 성공을 한 기업이 아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타나게 되면서 차세대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최근 하락장에 GI텍 지금 뭐 하락세 같은 경우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어느 정도만 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또 커질 수가 있겠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장비 위주에서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매출이 50% 육박하게 되는 2차 전지 장비 전문 업체로서 뛰어오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물류 장비 쪽에서 수익성이 높은 전극 공정 장비 쪽으로 지금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급한 주름을 현저하게 개선을 하는 차세대 롤프레스 장비 개발까지 마치고 고객사들과 파일럿 라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에서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역시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익 PN입니다. 배터리 종합 솔루션 업체 목표로서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배터리 장비 업체 NS 합병을 통해서 2025년 수주잔고 1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기술 차별화를 통해서 글로벌 최선두 기술 혁신 기업으로서 도약을 하겠다. 글로벌 최선두의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고요. 최근에 뭐 연간 매출 한 30% 이상 되는 680억 규모 장비 납품까지도 성공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TSI입니다. 배터리 3사 모두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극 공정 업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극 공정의 첫 단계인 믹싱 공정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공정 시간을 줄이는 원스톱 믹싱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대규모 증설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요구가 되고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져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정확성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믹싱 장비에 있어서 핵심 장비 부각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금 양극 특화 믹서 주요 고객사의 신공장에 올해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2차 전지 차세대 코터도 개발을 했고요. 이 코터가 바로 가장 중요한 전극 공정 장비에 집중을 TSI 쪽에서 하겠다라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정보들, 종목들 추려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년 지금 주도 업종으로서 LG, 삼성, 뭐 국내 지금 전자 디바이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전장 사업으로서 목숨 걸고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후로 미래차 섹터의 가장 확실한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요. 관련된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 올해 마지막으로 지금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검색창 들어가셔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정보들 어떤 버튼 누르셔도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플 설치하시고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가입할 때 핸드폰 번호, 이거 번호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번호 제가 안 쓰셔도 가입이 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굳이 여러분들 뭐 광고 문자 오는 거 아니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그 막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게 되면은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위쪽에 이 부분 구독자 3만 명 돌파 이 부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00% 무료로 여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받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련
관련된 지금 총정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상한가 기대 종목들,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매일매일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관련된 걸 확인하셔 가지고 매매에 적용하시면은 또 단기적인 수익들, 두 자릿수 이상 급등들 상한가까지도 기대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시는 게 급등 타이밍이 굉장히 큰 도움 받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